네, 이제 마지막 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너스의 단장 존 린치가 굉장히 바빴습니다. 뭐 지금 나이너스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5명의 선수를 뽑았어요. 근데 단 한 장도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순번의 픽이 아닙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픽들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도 뭐 보내고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액션들을 취했는데 그 존 리치 단장이 이제 슈퍼볼에서 졌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것을 좀 만회하고 2020 시즌에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좀 분주한 오프 시즌을 보냈다.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라운드 저희가 이제 14번에 지명이 됐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선수가 바로 이제 제이본 킨로우 선수인데요. 이 선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포레스트 버크너 선수를 대체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팀의 핵심이었던 디포레스트 버크너를 보내긴 했지만 이제 싼 루키 계약에 또 이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이본 킨로로 이제 교체를 했다. 뭐 이렇게 봐야겠죠. 네, 옆에 이제 어쨌든 닉 보사 그리고 에릭 암스테드 선수가 있는 만큼 이 선수가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리그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하나 이제 1라운드에서 뽑혔던 또 다른 선수 브랜든 아이육 선수가 있습니다. 이 선수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라고 설명을 들었었죠. 이 선수는 이제 임메뉴얼 샌더스가 이제 세인츠로 떠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선수를 대체해서 이 디보 세뮤얼과 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리시버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1라운드 2장을 쓴 다음에 바로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. 둘째 날 그냥 쉬었어요. 네. 5라운드 이제 153번 이 오펜시브 태클을 뽑았는데요.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콜튼 맥키비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. 이 픽은 이제 맷 브리다 러닝백을 이제 마이애미로 보내고 받아온 픽이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뭐 건강 여부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선수고 뛰지 않은 만큼 기량이 어떨지도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윌리엄스 선수의 몸 상태를 100% 담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네. 뭐 결국 그에 대한 좀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뭐 5라운드에 뽑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. 뭐 이 선수는 2019 시즌에 빅12 컨퍼런스의 올해의 오펜시브 라인맨으로 선정이 됐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 컨퍼런스 내에서는 좀 인정을 받았던 선수고, 근데 이제 다만 이 선수가 이제 태클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 레벨에서 태클을 하기에는 이제 운동 능력이나 팔 길이나 이런 뭐 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예요. 그래서 뭐 가드로의 포지션 전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선수는 이제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의 백업 플랜 내지는 뭐 가드로 전향시켜서 오라인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선수다.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두 가지의 플랜 중에 뭐 나이너스가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이제 콜튼 맥키비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90번에 지명이 된 찰리 워너 선수입니다. 조지아 출신의 타이트엔드인데요. 이 픽은 이제 마키스 구딘 선수를 필라델피아로 보내고 받아온 픽이에요. 뭐 이미 조지 키틀이라는 리그 탑 타이트엔드가 있기는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뭐 키틀도 어쨌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백업 선수라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. 그런 뭐 용도로 이 워너 선수를 뽑았다고 봐야 되겠죠. 예. 이 선수가 타이트엔드긴 한데 리시빙보다는 이제 럼블락이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선수라고 해요. 4년 통산 리시빙 기록이 376야드에 불과하니까 뭐 사실상 리시버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. 예.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블로커로서는 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선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. 예. 뭐 이런 선수들은 프로 레벨에서 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칼 셰넌 감독이 이 나이너스로 온 이후에는 패스보다는 이제 러싱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스킴을 갖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럼블락에 특화된 타이트엔드 뭐 하위 라운드긴 하지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. 뭐 엑스트라 블로커 개념으로 뭐 네. 조지 키틀과 같이 투 타이트엔드 세트로도 또 분명히 공격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. 뭐 워너 선수도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사실 조지 키틀이 지금은 이제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로 불리지만 이 선수도 5라운드 146번에 뽑혔던 선수예요. 네. 그러니까
뭐 드래프트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프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키틀이니까 이 찰리 워너 선수도 뭐 지금 6라운드 190번 그렇게 높지 않은 픽이지만 뭐 프로에서의 어떤 커리어는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 선수도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찰리 워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선수 바로 7라운드 217번에 지명이 된 저원 제닝스 선수입니다. 테네시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고요. 이 선수는 이제 테네시에서 계속해서 자라서 테네시 대학까지 간 테네시 토박이라 그래요. 근데 이제 뭐 프로 생활은 조금 이제 멀리 떨어진 이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, 네. 뭐 이 선수는 이제 5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는데 네. 첫 4년간은 뭐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 않았어요. 4년 토탈 1200 리시빙 야드니까 네.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었죠. 근데 이제 마지막 해였던 19시즌에 969 리시빙 야드, 8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좀 이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예. 그러면서 NFL 드래프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이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이제 쿼터백으로 뛰었다고 하고요. 대학 진학한 이후에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수의 40야드 대시 스피드가 4.7입니다. 리시버 치고는 굉장히 느려요. 이번 NFL 컴바인에서 이제 40야드 대시를 뛰었던 리시버 중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니까 뭐 리시버 치고는 굉장히 느린 스피드죠. 근데 네. 이제 대신 뭐 상대의 태클을 이겨내는 이 브레이킹 태클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네. 그 능력은 뛰어나다는 평가니까 뭐 이 부족한 스피드를 뭐 상대의 컨택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좀 극복해오면서 뭐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봐야겠죠. 네, 역시나 그 말씀해주신 브레이킹 태클 능력에는 이 선수의 사이즈가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. 이 선수가 와이드 리시버에서는 거의 뭐 가장 좋은 신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훌리오 존스랑 거의 비슷한 191cm에 94kg,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. 뭐 그래서 기록적으로도 2019년에 57개의 캐치를 만들어냈는데 네. 브레이킹 태클이 무려 30개나 기록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뭐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좀 NFL에서 자신의 좀 가치를 입증하고 좀 생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럼 뭐 이 선수의 대학 시절이 또 파란만장했습니다. 네. 뭐 이 선수의 대학 시절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2016년 10월 조지아와의 경기였어요. 근데 이 경기에서는 43야드짜리 극적인 헤일 메리 패스를 받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학교의 영웅이 됐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2017 시즌에 이제 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한 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 선수가 좀 우여곡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제 시즌 막판에 좀 회복을 하면서 시즌 최종전에서는 사실 뛸 수 있는 몸 상태였다고 해요. 예.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뛸 수 있는 몸 상태였는데 그 코칭 스태프에서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 코칭 스태프가 출전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 시즌 최종전을 뛰지 못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 후에 그 욕설이 담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면서 나는 좋은 코치를 만나고 싶다. 이렇게 이제 좀 조롱을 했다고 봐야겠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자신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가 있는데 나는 좋은 코치를 가지고 싶다. 그럼 이제 지금 있는 코치는 나쁜 코치라는 뜻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좀 파문을 일으켰고 네. 그러면서 사실 퍼거슨이 1승 거였죠.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. 이 자원 제닝스가 풋볼팀에서 사실 퇴출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. 네. 근데 그 직후에 이 기존에 있던 감독이 해고가 됐어요. 성적 부진으로. 그러면서 그 제레미 프루시라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이듬해 왔는데 네. 이 감독이 징계를 철회하고 제닝스를 다시 받아줬어요. 그래서 이제 제닝스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자기 기준 진짜 좋은 코치를 만난 거죠. 그 자기의 소원을 이뤘으니까 네. 뭐 꼭 퍼거슨 감독이 이겼냐 이렇게 저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네. 뭐 어쨌든 제레미 프루잇은 이 선수를 받아주긴 했지만 나이너스가 이 선수가 사고를 쳤을 때 또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한 번의 실수는 어쨌든
이제 극복하고 이제 프로에 왔지만 네. 뭐 프로에서의 실수까지 뭐 용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네. 뭐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좀 철없는 행동이잖아요. 음. 그런 것들 좀 반성하고 프로에서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49ers까지 이 NFC 서부지구에 속한 네 팀의 드래프트 리뷰를 해봤는데요. 류지흥 PD는 어떤 팀이 가장 좀 드래프트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뭐 결국 이제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 두 팀 중에 한 팀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. 뭐 어쨌든 나이너스는 조금 더 이제 완성도가 있는 팀이니까 뭐 애리조나가 조금 더 전력의 업그레이드는 더 있었다.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. 네. 저는 나이너스가 굉장히 좀 요소마다 필요한 선수들을 잘 뽑았다.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드래프트만 놓고 봤을 때는 나이너스가 픽이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전반적인 오프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나이너스도 굉장히 좋은 오프시즌을 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램스가 슈퍼볼 준우승을 하고 나서 오프 시즌을 조금 안일하게 보냈다가 그 2019 시즌에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나이너스는 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좀 존 린치 단장이 좀 동분서주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드래프트만 보면 그 세컨더리 쪽에 보강이 좀 없었던 게 좀 유일한 단점이지 않나? 약간 오게티 뭐 이런 정도로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NFC 서부지구 네 팀에 대한 드래프트 리뷰를 모두 마쳐보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AFC 남부지구의 네 팀, 이 네 팀의 드래프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